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동구청장 선거 후보자 토론회 사회를 맡은 윤대엽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동구청장 선거 후보자들을 모시고 정책과 공약을 검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전시 동구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고 대전 MBC가 중계하는 이 프로그램은 공직선거법 제82조의 2, 제4항에 따른 후보자 토론회 중계방송으로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유튜브와 대전 MBC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후보자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현재 좌석은 사전 추첨으로 결정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화면 왼쪽에 앉아 계신 후보자부터 소개하겠습니다. 교 1번 더불어민주당 황인호 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교 1번 황인호입니다. 교 2번 국민의힘 박희조 후보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기호 2번 국민의힘 박희조 동구청장 후보입니다. 네, 오늘 토론회는 공직선거법 제82조의 2, 제4항에 따라 국회 5석 이상의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2분을 모시고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어서 두 후보의 모두 발언을 들어보겠습니다. 내가 왜 동구청장이 되어야 하는지 각 후보의 출마의 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보당 주어진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발언 시간은 정해진 시간에 따라 엄격히 제한되고 발언 시간을 초과하면 사회자가 제재할 수 있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럼 정해진 순서에 따라 교 1번 더불어민주당 황인호 후보부터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사랑하는 동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 1번 더불어민주당 동구청장 후보 현 동구청장 황인호입니다. 저는 지난 4년 동안 우리 동구민들과 1천여 동구청 직원들로부터 많은 사랑과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 은혜가 바로 동구 오보의 시대를 열고 천지의 벽 부자 동구의 시대를 열게 됐습니다. 그토록 답보되었던 대전 역세권 개발이 현실화되고 역시 시립병원 유치가 이게 확정이 됐고 아울러서 우리 동구하면은 그만턴 인건비도 이게 못 줬을 정도의 불명예스럽던 시절을 청산하고 우리 동구의 많은 채무들 110억 남은 것을 올해 말까지 갚기로 됐던 것을 2년 땡겨서 지지난 말까지 다 청산했습니다. 이제 우리 동구는 당당해졌습니다. 앞으로 우리 그 동구의 미래 4년을 이끌어갈 이게 그 동구청장은 어떤 사람이 되어난가 이런 경륜과 경험이 있는 추진력이 있는 강한 이게 그 지금까지의 황인호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현재 동구의 이게 그 진토백이고 그동안 내리 육선을 한 지방자치의 산증인 황인호는 민선 8기를 이끌면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가시적 성과를 선사해드릴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기호 2번 국민의힘 박희조 후보 모두 발언 시작하겠습니다. 예, 박희조입니다. 이번 선거의 의미를 저는 두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는 얼마 전에 출범한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을 하고 그리고 중앙정부에 이어서 지방정부도 온통 민주당 일색의 사실상 독점 체제의 거를 바로잡는 이런 중요한 선거입니다. 저는 그동안에 청와대에서 국정 컨트롤에서 국정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가까이서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국회에서 여야 간의 협치 또는 첨예한 이해관계가 엇갈릴 때 어떻게 풀어나가는지도 가까이 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당에 있으면서 국민 여러분들의 여론이 어떻게 수렴이 되고 이게 어떤 과정을 거쳐서 국정에 반영되는지도 지켜봤습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인적 네트워크를 얻었습니다. 이런 인적 네트워크와 많은 경험, 이 경험을 통해서 저는 준비된 후보, 강력한 준비된 후보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동구는 많은 난제들을 안고 있습니다. 이러한 난제들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윤석열 정부 그리고 앞으로 대전시장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동구 출신의 이장 후보와 함께 삼각 트리오로서 강력한 여당의 힘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박희조 분명히 해냅니다.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두 후보의 모두 발언을 들어봤습니다.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토론 진행 방식과 주의사항을 잠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토론은 후보자들이 대표 공약을 소개하고 그에 대해 상호 토론하는 정책 토론이 진행됩니다. 이어서 지역 현안에 대한 공통 질문과 후보 간 자유주제로 진행하는 주도권 토론, 그리고 마무리 발언 순으로 진행됩니다. 사회자 질문에 대한 답변 시간은 각 질문마다 다른데요. 정해진 시간을 초과하면 마이크 전원이 자동으로 차단되니 후보자분들은 이 점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동구청장 선거 후보자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는 정책 토론입니다. 각 후보는 6분 30초 동안 주도권을 가지고 토론할 수 있는데요. 1분 30초 이내로 공약을 발표해 주시고 발표가 끝나면 나머지 5분 동안 상호 토론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질문은 30초 이내로 해주시고 발표 전은 1분 이내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 후보에 대한 비방이나 인신공격, 정책과 무관한 발언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박희조 후보부터 공약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예, 우리 동구는 그동안에 상당한 발전을 했습니다만은 최근에 인구 감소라든 여러 가지 난제들도 역시 안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강력한 여당 힘으로 앞으로 하나씩 풀어나가겠습니다. 그중에 몇 가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국가적으로도 그렇지만 대전 그리고 이곳 동구 역시 일자리 문제가 심각합니다. 우리 동구를 떠나는 이유도 됩니다. 특히 청년 일자리를 위해서 첨단 산업 허브센터를 건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 문제 역시 동구를 떠나는 큰 요인으로 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제화센터를 전면적으로 부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광 1번지를 첫 발을 떼기 위해서 법과 제도를 제도 개선을 해서 이걸 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목적 체육관, 그다음에 세대통합복지관을 통해서 우리 건강복지 동구를 이루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사람 중심, 안전 중심의 동구를 위해서 안심기가 보안관, 그리고 1인 가구 병원 안심 동행 등 우리 동구민들을 위한 소소하지만은 중요한 정책들 하나하나씩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집권 여당의 강력한 힘으로 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희조 후보의 공약 발표에 대해 5분간 상호 토론 진행하겠습니다. 질문은 30초, 답변은 1분 이내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 후보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네, 박희조 후보 공약을 잘 들었습니다. 이 공약은 실제로 이게 그 민선 7기 제가 이게 그 4년 동안 추진했던 그러한 이게 그 비전과 그동안 이게 추진했던 실적과 거의 그 대동소이합니다. 색다른 것이 없는데요. 그런데 다만 이제 한 가지 대청과 이게 그 반함을 연결한 비저에게 그 플랫폼을 이게 그 조성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이 지역은 많은 이게 그 상수원 보호구역과 개발 제한 구역으로 묶여 있는데 이것이 가능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이게 추진할 것인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대전시정과 그리고 동구 구정의 문제점이 바로 이겁니다. 시도해보지 않고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대전에 중기부가 떠났습니다. 바이오 랩 허브가 떠나갔습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 우리 지방정부를 책임지고 있던 민주당 정부 어땠습니까? 다 뒷짐지고 어디서 숨었는지 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 문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에 황인호 후보께서 4년 동안 임기를 하면서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제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도해야 됩니다. 반드시 저는 강력한 집권 여당의 힘과 그리고 대전시장의 뒷받침으로 동구청장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초당적으로 필요하면 여당의 국회의원들 찾아가서 협조를 구하는 노력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이게 그 박희조 후보께서 항상 그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장우 후보하고 이제 그 결부시키는데 이장우 후보도 과거에 이게 그 동구청장을 한 바 있습니다. 과연 그 시절에 왜 그럼 못했을까? 이것은 이게 그 많은 법제적 법규에 이게 그 묶여서 그렇습니다. 이런 것은 이게 그 과거에 국가 관광 전략 회의를 국가적 전체 차원에서 한번 이게 그 개최한 바가 있었는데
이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계속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걸 일개 구청장이 할 수 있는 것인가? 현실 가능한 것을 이게 짚어달라는 얘기입니다. 개발 전국을 푸는 것은 일개 구청장으로서 쉽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국토교통부, 대전시하고 같이 협의를 하는 일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황인호 후보께서 일개 구청장이라고 하는데요. 이건 스스로 비하하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좀 삼가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집권 여당의 힘이 필요하고요. 우리 황인호 후보께서 과거 4년 동안에 문재인 대통령이 여당이었습니다. 국회도 다수석이었고 대전시장을 비롯한 5개 구청장, 시의원 다수 민주당 소속이었지만은 못했습니다. 못한 거에 대한 반성이 우선이지 왜 하려고 하는데 왜 그거를 구청장으로서 할 수 없는 데 지적하는 거는 저는 매우 부적절하고 의지가 없다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게 그 당시에 지금 못했던 것을 기존에 이게 구청장 시절에 못했던 거 저는 이게 지금 추진해 왔습니다. 지금 이게 제가 못 추진했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박희조 후보는 전혀 여기 그 동구에 대해서 생판 문외한인 출신인데 이제 이런 것을 이게 앞으로 추진하겠다. 대통령과 같은 이제 집권은 여당이다. 과거에도 그랬습니다. 이장우 후보가 구청장 시절에 그 당시에 대통령이 누굽니까? 박근혜 대통령이었습니다. 똑같은 이게 판이에요 지금. 그 당시에도 못한 것이 그러면 이게 지금 현재 이게 될 것 같습니까? 이것은 많은 이게 법제를 이게 개정을 하고 개선을 하지 않으면 이게 쉽지 않다는 얘기를 이게 가는 겁니다. 그동안 이게 우리 대청호를 이게 비롯해서 식장산, 만인산 이 관광 벨트를 이게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이미 역대 어느 구청장 때보다도 많이 진척이 이루어졌습니다. 오죽하면 이게 한국 관광공사에서 전국에 100선, 200선 관광지를 이게 선정을 할 때 대전에서는 가장 많은 관광지로 우리 대청호 호반을 비롯해서 파남동, 산대동까지 이쪽 지역에 많이 꼽혔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모르시고서 이런 얘기를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죠. 저한테 질문한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제가 하겠다는 겁니다. 왜 하겠다는데 그렇게 여쪽에 사족을 다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아니, 제가 하겠다는 4년 의지는 동안 다 누구든지 하고 있습니다. 하겠습니다. 한번 지켜봐 그러나 주시고. 대통령이나 시장에게 의지해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란 얘기죠. 수도권은 여러분 아시지만은 남한강과 북한강 쪽에 많이 해제가 돼 있습니다. 못할 게 없습니다. 네, 박희조 후보 정책 토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토론하지 못하신 쟁점은 주도권 토론을 활용해서 이어가실 수 있습니다. 예, 제 공약은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이게 제일 먼저 우리 대전 역세권 개발과 혁신도시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상당히 오랫동안 이게 답보적했던 우리 대전 역세권 정말 이게 가뭄처럼 단비처럼 가뭄비에 이게 단비처럼 이렇게 여기가 이제 개발이 되게 됐습니다. 복합 이구역을 비롯해서 쪽방촌 그리고 철도 관사촌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혁신도시 지정에 따라서 공공기관들이 유치되고 앞으로 이게 대전 역세권은 전국의 핫플레이스로 이게 부상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힐링 문화 공간이 이게 활발한 관광 문화도시 육성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관광 1번지를 이게 표방했던 것처럼 이것은 끊임없이 계속 이제 추진되고 아울러서 관광 허브센터를 이게 조성을 하고 산내 평화공원을 전국적으로 이게 규모로 다시 조성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지금까지 쭉 복지 1번지를 또 추진했던 것처럼 역시 이것도 추진할 것입니다. 전국에 유명한 천사의 손길을 비롯해서 나눔냉장고, 빨래방 이런 것과 함께 시립 치매 안심 병원을 이게 짓게 되고 아울러서 이제 네 번째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안전하고 건강한 도시를 육성할 것입니다. 여기에 이제 유명한 시립병원을 유치했기 때문에 이것이 4년 후까지 완공을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탄소 중립 친환경 도시를 만들 것입니다. 네, 황인호 후보의 정책 공약에 대해 5분간 상호 토론 진행하겠습니다. 박희조 후보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예, 우리 황인호 후보 공약 잘 들었습니다. 내용을 들어보니까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문이 드는 게 하나 있습니다. 왜 그동안
못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특히 대전 역세권 개발 관련돼서는 그동안에 대전시장과 민주당 속의 대전시장이 장밋빛 공약만 계속 쏟아냈습니다. 첫삽을 뜨질 못했습니다. 이거는 마치 민주당 정권이 장악하고 있는 대전시정이 트램 하나 제대로 못한, 첫삽도 뜨지 못하고 유성의 복합터미널도 제대로 못하는 이런 거하고 너무나 유사합니다. 그동안에 못했는데 이 엄청난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는지, 더군다나 지금 여당이 아니라 야당으로 또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저는 좀 아쉬운 게 우리 허태정 시장님이나 우리 황인호 후보께서 정말 힘이 있을 때 이걸 좀 과감하게 좀 치고 나가서 뭔가 좀 첫사비를 떴으면은 그 후임자가 좀 수월하게 했지 않았나 싶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박혜주 후보께서 이게 그 동구에 대해서 너무 이게 그 일천한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과거를 이게 그 돌이켜 보면은 같은 당이었던 이게 박성유 시장 때까지 역세권 르네상스 발표를 얼마나 많이 한지 아십니까? 한 번도 이게 이것이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 더불어민주당 출신의 허태정 시장과 저 황인호가 동구청장을 할 때 비로소 이 물꼬를 이게 텄다는 것은 한편으로서는 노력도 노력이고 또 한편으로서는 동구에 이게 그 천운이 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렇게 정말 그 전에 못했던 것을 실현하게 됐다는 것, 이런 것들 이게 제대로 된 평가를 하고 칭송을 해야지. 과거 역대 이게 시장 구청장 때 못했던 거하고 지금 이게 최근에 이게 민선 7기 허태정 시장과 제가 이게 이렇게 이게 물꼬를 터서 앞으로 4년 동안에 이게 엄청난 2조 3천억이라는 어마어마한 이게 예산을 이게 구입하게 되는데 이런 것이 명확하게 나왔는데도 언론에 나온 것도 이게 못 보셨나요? 예. 현실 인식에 대한 안타까움이 좀 드러납니다. 못했던 거는 못했다고 인정을 하고 그다음에 잘한 부분에 대해 설명을 해야 되는데 좀 아쉽습니다. 다음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난번 토론회도 나왔습니다마는 우리 대청호 개발에 관련된 최대 난제, 어려운 문제는 규제 완화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과거 황인호 후보께서 4년 동안 어떤 노력을 했는지에 대해서 몇 번에 걸쳐서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명확한 답변을 안 했습니다. 오늘 한번 정확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죠. 그동안에 우리 역대 구청장들은 그렇습니다. 동구에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를테면 저희가 이제 제가 구청장이 되면서 관광 1번지, 복지 1번지, 도시혁신 1번지, 안전 1번지를 천명하고 하나하나 이제 추진해가면서 특히 관광 1번지는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이게 추진한 겁니다. 그래서 관광 종합개발 계획 용역을 이게 수립해서 지금 이게 한 10년 동안 계속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이게 토대를 만들었고 실적인 가시적 성과가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건 한국관광공사가 인정할 정도이기 때문에 이것은 개인적인 평가를 이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역민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용역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 도시혁신단에서 이게 추진했는데 관광문화체육과하고 달리 도시혁신단에서 왜 추진했느냐? 이것은 관광지역이라 하더라도 많은 규제에 묶여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규제를 풀 수 있는 것인가? 예를 들어 이게 아토피 치유센터를 이게 만든다든지 어떤 건물 하나하나 이게 만든다 하더라도 이런 거에 대한 이게 규제를 이게 풀 수 있는 방안이 뭔가? 그렇기 때문에 도시 혁신 분야에서 상수원 보호구역이라든지 또는 이게 그린벨트로 묶여 있는 것 이런 것을 풀기 위한 작업. 그래서 또 이제 국가적인 이게 사업을 하고 있는 미군 공유 지역에 대한 이게 보조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과 연계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하게 됐고 실적으로 이제 음식점에 이게 주차장이 없던 것을 이게 만들게 됐고 음식점에 이게 평형을 100평 이내 100평만 미터 이내에 이게 하게 됐던 것을 이것을 이제 전체 이게 연면적이었는데 바닥 면적으로 이제 전환시켰고 그리고 과거에는 한 50개 정도 이게 허용이 됐던 음식점을 200개까지 지금 이게 허용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성과입니까? 이런 성과들을 이게 전혀 퇴시하는 것은 온당치 못한 평가입니다.
네, 정책 토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토론하지 못한 쟁점은 주도권 토론에서 이어가실 수 있습니다. 자, 정책 토론에 이어 이번에는 대전시 동구 현안에 대한 공통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시간은 각 후보당 1분 30초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원도심 개발 및 혁신도시와의 연계 방안에 관한 질문입니다. 대전시는 그동안 혁신도시 지정에서 배제되었다가 16년 만인 2020년 10월 혁신도시로 지정됐습니다. 당시 대전 동구 등 원도심 재생과 연계한 새로운 혁신도시 모델은 원도심에 활력을 불어넣어 지역 내 불균형 해소에 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는데요. 특히 대전역 역세권을 개발하는 것이 동구 발전의 원동력이 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대전역 인근 원도심 개발 및 혁신도시와의 연계를 위해 구청장으로서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실지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황인 후보부터 답변 듣겠습니다. 예. 저에게 가장 자랑스러운 것은 우리 대전의 관문이고 동구에게 그 얼굴이라고 할 수 있는 대전 역세권 개발이 본격 궤도에 올랐다는 얘기입니다. 대전 역세권 과거에 이제 88만 개, 4천여 개의 그 평방미터가 조금 더 이게 넓어졌는데요. 이 지역 아무도 이게 그동안에 개발의 물꼬를 트지 못했는데 저희가 이제 그 텄다는 것, 이것은 정말 이게 그 많은 이게 그 우리 동구민들이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전 역세권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쪽방촌 이게 그 개조해서 1,400세대 공유한 아파트가 들어서고, 그리고 복합 2구역에 1조 원가량의 투자가 돼서 백화점, 호텔, 컨벤션센터, 영화관이 들어오고 최고 69층의 마천루격인 그런 아파트도 들어서고, 그리고 인근에 SK하고 대림이 2,000세대가량 아파트를 짓게 됩니다. 이외에도 이제 혁신도시 지정에 따라서 공공기관들이 들어오게 되고, 올해부터 확정된 것이 바로 이게 그 기상청 관련기관과 특허청 관련기관입니다. 도심과 특구까지 또 지정이 됐습니다. 지식산업센터들이 많이 들어오게 되죠. 이렇게 해서 일자리 창출도 많이 됩니다. 이런 그 많은 개발과 이런 이게 그 혁신도시하고 이제 그 연계 방안은 이미 5월 12일 날 대전시에서 용역 발표가 있었던 것처럼 대전 역세권 개발 종합 개발 계획에 다 수록돼 있고, 앞으로 이게 그 민선 8기에 계속 그것을 중심으로 이어져 내려갈 것입니다. 네, 이어서 박희조 후보께서 답변하실 수 있습니다. 예, 원도심 개발과 그다음에 혁신도시에는 굉장히 밀접하게 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원도심 개발은 우리 동구뿐만 아니라 대전 전체의 균형 발전과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이 그동안에 민주당 지방 정부가 선거 때만 좀 악용을 좀 했다 싶을 정도로 그렇게 했지, 정말 가시적인 성과가 없이 계속 선거에만 이용했다는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또 하나는 혁신도시를 지정을 했습니다. 동구하고 대덕구 일부를 했는데 지정만 했지 이 안에 어떤 거를 좀 집어넣을지, 공기업 유치에 관련돼서는 안타깝게도 또 분노하게도 문재인 대통령 정부에서 다음 정부로 떠넘겼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시작한 이 사업 유시유종이라고 문재인 정부에서 마무리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저는 이 혁신지구 내 기상 클러스터를 유치를 하겠습니다. 2019년 기준으로 해서 기상 관련된 매출액이 한 5천억 이상이 되고요. 연관된 기업이 한 800여 개가 된답니다. 이 기상 클러스터를 우리 동구 혁신지구를 비롯한 동구 인근에 유치를 해서 균형 발전 측면에도 기여를 하고, 또 대학과 우리 대덕 연구단지와 연계해서 우리 연구 역량을 키워서 이를 통해서 우리 동구의 획기적인 발전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께서는 대전시 동구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고 대전 MBC가 중계하는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동구청장 선거 후보자 토론회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공통 질문에 이어 이번에는 후보자 주도권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주도권 토론은 두 차례에 걸쳐 진행할 예정인데요. 각 후보자는 5분 동안 주도권을 가지고 자유롭게 토론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원활한 토론을 위해 질문은 1분 이내로 해주시고 답변은 최소 30초를 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30초가 지나면 주도권을 가지신 분이 답변을 제한하실 수도 있습니다. 정책과 공약을 중심으로 토론해 주시고 상대 후보에 대한 인신공격성 발언이나 비방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주도권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황인호 후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예, 더불어민주당 황인호입니다. 박희조 후보께 질의하겠습니다. 그동안 이게 동구하면은 이게 재정이 상당히 어렵다고 이게 그 얘기는 들으셨을 겁니다. 이 재정이 가장 어렵게 된 이유가 뭔가 혹시 아십니까? 저한테 질문을 하신 건가요? 예, 간단하게. 일단 우리 지방자치제도 하에서 지방교부금을 비롯한 중앙정부의 예산 통제가 굉장히 심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저는 가장 크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동구에 재원으로 좀 들어올 수 있는 대규모 산업단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활발합니다마는 대규모 아파트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취등세가 없었던 것이 큰 요인으로 저는 세 가지 요인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지금 박희조 후보께서 이제 그 얘기하신 것은 제가 지금 이게 그 질문한 거에 대한 답변이 아닙니다. 왜 이게 그 동구가 이게 그 재정이 상당히 어려웠던가? 이 이유는 지금 박희조 후보가 지금 공약을 내세운데 그 바로 원인이 있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그 한 3차례 정도 방송 토론을 같이 해볼 때 제가 이제 물은 것이죠. 이건 동구민들, 대전 시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삼척동자도 잘 알고 있어요. 동구청이 왜 이게 그 재정이 압박이 그 강해졌고 빚이 많았는가? 공무원들 인건비를 왜 못 줬는가? 지방세가 이게 그 수입이 없다 해가지고 그동안에 이게 그 이런 이게 그 인건비를 못 주는 시절이 없었습니다. 그게 바로 이게 뭐냐면은 호화청사 이게 그 질린 거하고 또 하나는 이게 그 바로 국제어센터를 이게 그 지어서 운영하는 데 이게 그 있었습니다. 호화청사에 대해서는 이제 그 만약에 박희조 후보가 다시 한번 이게 확인하겠습니다만 만약 그 시절이라 한다면 호화청사를 이게 그 지었겠습니까? 질문한 것이죠. 예. 호화청사라는 네이밍은 잘못된 겁니다. 적절하게 규모로 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 토론회는 앞으로 4년 동안 동구청장으로서 동구를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지에 대해서 주민 여러분께 밝히는 자리입니다. 과거에 저하고 관련이 없는 사안을 가지고 한다는 것은 저가 보는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 다시 한번 묻습니다.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우려 분명히 지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주도권 토론이기 때문에 이제 그 답변을 내가 들 만큼 이게 끊을 테니까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관련이 없다고 얘기하셨는데 또 이게 그 지금 국제어센터라는 것도 돈 먹는 하마였는데 이 국제어센터가 이게 그 어느 시절에 있었습니까? 호화청사와 국제어센터를 같이 이게 그 시작했던 분이 바로 이게 그 이장우 후보입니다. 그 당시 구청장 시절에 했어요. 지금 이게 그 똑같이 그 공약을 내세우고 있다니까. 그래서 이게 그 지금 묻는 거예요. 나하고 관련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지 말고 호화청사도 그랬고 그것이 이제 빚더미에 올랐고 1년에 15억 3천만 원씩의 그 퍼주는 국제어센터도 1년에 15억 3천만 원이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인건비 1년에 이게 그 우리 공무원들 1년에 이게 그 인건비 줄 돈이에요. 그것을 이게 그 특정 대기업이 하는 영어학원이에요, 이게. 여기다 이게 그 다 주고 이것이 과연 온당한 이게 그 살이냐고. 그래서 내가 묻는 거예요, 이게. 예, 두 가지 질문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황인호 후보께서는 좀 구청장으로서 좀 더 종합적이고 좀 넓은 마음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구정을 올바르게 좀 끌고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사 이전으로 인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부작용도 있었지만은 우리 황인호 후보께서 이거를 좀 꼭 좀 알아주면 됐습니다. 구청사를 가호동으로 이전을 해서 인근에 있는 파남동이라든지 천동 개발이 연쇄적으로 된 것도 아시죠. 그리고 가호동을 비롯한 인근에 청사를 이전으로 인해서 굉장히 생산 유발효과도 컸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판단을 하시죠? 그리고 자, 이제 국제화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청사 얘기는 상당히 이제 호응을 받았기 때문에 구청사가 이 부분은 어두운 마음 주도권 토론자 얘기 그 얘기를 들으세요. 봤으면 합니다. 주도권 토론자. 구청사가 호화청사라는 것은 다 언론에 나왔었던 일이게요. 그 얘기를 이게 그 지금 거부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왜 호화청사입니까? 우리 재정 규모로 이게 그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큰 청사를 졌기 때문에 했고 그걸로 인해 십수년 동안 정말 이게 그 빚지고 빚 갚는 세월. 우리 동구가 지방자치가 완전히 실종된 이게 그 10년의 기간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그 호화청사 이게 그 빚더미에 올린 것만이 아니라 두 번째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데요. 이 코로나 시기에 꼭 필요한 이게 그 바로 시립병원이 들어올 자리를 못 들어오게 하고 거기다 청사를 졌다는 겁니다. 네, 황인 후보 첫 번째 주도권 토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박희재 후보 주도권을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예, 그 동구청사 이전 문제는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상당히 종합적이고 넓은 마음 또 상당히 글로벌한 마인드를 가지고 접근할 필요 있다고 말씀을 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제화센터는 그 당시 상당히 서민들로부터 소응을 받았던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저렴한 가격으로 우리 동구에서 편안하게 영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좋은 사업 중에 하나였습니다. 굳이 서구로 가지 않아도 우리 가까운 동구에서 받을 수 있었던 굉장히 좋은 사업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황운호 후보께서는 너무 어두운 부분만 보지 말고 정책의 긍정적인 효과가 어떤 것인지를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보기를 좀 바랍니다. 다시 한번 해야겠죠. 다시 한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아까 관광 활성화, 우리 동구의 일자리 창출과 또 대청호 주변을 개발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러나 이 규제 완화, 한 발짝도 못 나가고 있는데요. 우리 황인호 후보께서 지금 계속 반복해서 제가 질문을 하는데 황인호 후보께서는 이 규제 완화를 위해서 정치권과의 협조, 그다음에 중앙 정치권과의 그런 어떤 노력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지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립니다. 이번 토론이 마지막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이게 그 질문할 기회도 없습니다. 이 얘기는 이게 근두차 얘기를 이게 드렸습니다만 규제 완화를 위해서 그동안에 이게 그 음식점에 주차장이 없던 데를 주차장을 이게 허용하게 만들었고 또 하나 이게 그 음식점 개수를 과거에 50개밖에 이게 못 만드는 것을 200개까지 허용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황인호 후보님, 제 질문에 대해서 요지를 아직도 좀 이해를 좀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걸로 그럼 하고요. 저는 이 문제는 이렇게 좀 풀어나가려고 합니다. 규제 완화 장기적으로 좀 꼭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수도권은 남한간과 북한간 수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변에 가보시면은 서민들 또 시민들 편의에 맞게 개발 행위가 상당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비수도권인 이 대청호 주변은 굉장히 강하게 묶여져 있습니다. 이중 삼중입니다. 이거는 환경 보호를 위한 그 잣대가 사실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환경 개발과 보존에 관련돼서 중앙정부나 정치권이 이중잣대, 정적인 논리, 경제적인 논리가 개입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는 역으로 생각하면은 충분히 정치권과의 협조가 필요하고 또 중앙정부를 설득하면은 기초자치상이지만은 분명히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리고 이 부분만 가지고 마냥 기다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청호 주변에 하수관로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오폐수 고도화 사업이 많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환경론자들이 우려하는, 환경당국들이 우려하는 환경 오염면에 대한 것이 상당히 없어졌기 때문에 규제 완화를 굳이 할 필요가 없던 상태가 좀 돼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정치권과 협조해가지고 더 많은 고도화 시설을 해서 정말 이제는 대청호 주변에 굳이 이렇게 강하게 할 필요가 없게 만드는 것도 단기적으로는 필요하다. 이렇게 저는 두 가지 투 트랙으로 장단기적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질문을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황인호 후보께서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려서 해명의 기회를 드렸는데요. 언론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여성 용품을 철물점에서 구입해서 이 기사를 본 많은 시민들, 우리 국민들이 너무나 의아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황인호 후보께서 지난번에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충분치 않은 해명, 답변이기 때문에 이 자리를 통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지난번에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알아듣기 쉽게 얘기를 했는데도 아직도 이게 이해를 못 하시는군요. 여성 친화도시 그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저소득층 여학생들에게 어떻게 하면 그 생리대를 조기에 이게 공급할 수 있을까? 이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여성들이 여학생들이 접근하기 좋은 데가 이제 행정관서죠. 그렇기 때문에 행정복지센터에 적절하게 이제 자판기를 설치해서 그 자판기에다가 이 여성 생리대를 이게 넣도록 했는데 그냥 여성 생리대만 이게 구입해서 이게 넣는 것이 아니라 자판기를 이게 구입해서 설치하다 보니까 이것이 철물점에서 팝니까?
이것은 공구상에서 이게 파는 거예요. 그것을 이게 그 언론에 이게 그 무슨 철물점에서 샀다 이런 얘기로 이게 비화시키는데 다른 지역보다 이게 예, 선제적으로 고맙습니다. 우리 동구가 답변 이런 고맙고요. 좋은 일을 했다는 것을 이해를 하셔야지. 답변 고맙고요. 우리 황인호 후보께서는 그 말씀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이 어떤 생각을 가져왔는지 다시 한번 되새겨 보기 바랍니다. 네, 첫 번째 주도권 토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도권 토론 시간이 있으니까요. 다 못하신 토론은 이어가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이어서 대전시 동구 현안에 대한 두 번째 공통 질문 드리겠습니다. 답변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자, 대전시와 함께 동구의 인구가 감소되고 있어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2012년 말 25만 2천여 명이었던 동구의 인구는 2022년 4월 현재 22만 800여 명으로 감소되었는데요. 특히 30, 40대 청장년층의 감소세가 큰 편입니다. 계속되는 인구 감소는 향후 지역경제 회생 및 동구의 성장 발전에 걸림돌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후보자께서는 앞으로 동구가 안정적으로 인구를 유지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하기 위해 어떠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순서에 따라 박희조 후보부터 답변 듣겠습니다. 예, 인구 감소는 동구만의 문제가 아니죠. 우리 대전의 문제, 우리 대한민국의 생존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저출산 고령화라고 하는데요. 사실 고령화는 사실 축복받을 문제입니다. 근데 이제 고령화로 인한 여러 가지 부작용 때문에 이런 문제가 좀 발생하는데요. 우리 동구의 인구 감소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다행히 최근에 대전역을 중심으로 해서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서 그나마 젊은 인구가 조금씩은 들어오고 있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인구 감소 피할 길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교육의 문제를 인구 감소화 문제하고 결부짓고 싶습니다. 교육의 문제가 교육의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동서 교육 격차가 심하지만 그중에서 교육 격차가 특히 심합니다. 이 교육 문제 때문에 동구를 떠난다는 이유가 많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집 문제도 있습니다만은 저는 이 교육 문제를 우리 미래, 우리 동부의 미래, 우리 아이들의 미래에 달려있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유의 깊게 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저는 지금 현안이 되고 있는 천동중학교 문제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 교육감 또 교육감 후보들이 정치적인 논리로 접근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우리 동부의 교육 인프라가 굉장히 열악해져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구청장으로서 절대 뒷짐지지 않고 물러서지 않고 하겠습니다. 앞장서서 우리 국민의 이익을 적극 대변해서 교육 1번지 반드시 찾겠습니다. 네, 다음은 황인호 후보께서 답변하실 순서입니다. 우리 동구가 왜 낙후됐는가? 우리 동구가 원도심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이게 그 노화된 이게 그 주택들, 기반시설 이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인구 유출에 따른 유출이 이게 많고 저출산이 이제 그 문제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저는 이제 그 우리 동구의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 한자녀 더학기 운동본부를 실질적으로 이게 그 만들어서 계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민간 단체로서요. 우리 그 동구의 지난한 문제를 이렇게 한번 들여다보면은 바로 그렇습니다. 단독주택들이 이게 그 많으면은 이 단독주택에 사시는 분들은 비교적 이사를 이게 하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거기서 이게 토박이로 사시고 거기서 이제 그 돌아가실 때까지 사십니다.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저는 삼성동의 한밭차이 아파트를 직접 이게 그 만들어 온 경험을 토대로 해서 그동안에 리치공사와 공영 개발을 이게 그 지속적으로 24년 동안 이게 추진해 왔고 이제는 이제 그 민영 개발까지 활성화돼 가지고 엄청난 3만여 세대의 아파트를 이게 그 확정 짓고 이제 그 추진하게 됩니다. 이렇게 아파트가 많이 들어오면은 젊은 세대가 많이 유입됩니다. 지방세 수입도 문제지만 아이들도 많이 늘어나고 가입 연령기 그리고 경제 활동 이런 이게 그 생산층자들이 많이 이제 유입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이게 그 우리 인구 감소에 따른 대응이나 그 동구의 지속 가능한 것은 이런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두 분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후보자 주도권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주도권 토론은 첫 번째와 마찬가지로 각 후보자가 5분 동안 주도권을 가지고 자유롭게 토론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원활한 토론을 위해 질문은 1분 이내로 해주시고 최소한 30초의 답변을 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30초가 지나면 주도권을 가지신 분이 답변을 제한하실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주도권 토론은 박희조 후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예, 우리 황인호 후보께서 아까 호화청사 문제 얘기를 좀 했는데요. 사실 이 호화청사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이밍이 잘못됐습니다. 그리고 매번 말씀드리지만은 우리 동구의 미래와 관련된 얘기를 해주셨으면 하고 다시 한번 부탁을 좀 드립니다. 아까 여성 용품 문제를 제가 좀 질문을 좀 했는데요. 철물점에서 구입을 했다고 하니까 여러 가지 이제 말씀을 해주시는데 저는 이거는 사실 시민 여러분들의 감정의 문제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사례로 앞서서 코로나가 한참 창궐할 때 우리 황인호 후보께서 몇몇 분들하고 술자리에서 그 역시 또 큰 문제가 됐는데요.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바라보는 관점이라든지 또 언론을 통해서 시민들한테 얘기하는 것이 저는 공직자로서 굉장히 부적절하다 이렇게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변명 위주의 그런 부분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사실은 사실대로 말한다고 하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또 시민들이 보기에는 너무 변명 위주다. 그래서 공직자로서 대언론권이라든지 시민들과 소통하는 능력이 다소 좀 떨어지는 거 아닌가라는 점을 지적하고 싶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주시죠. 박희조 후보는 두루뭉술하게 상대를 비방하는 재주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관련 조례에 의해서 법적 근거에 의해서 이제 대전에서 가장 먼저 선제적으로 어려운 여자 아이들 생리대 구입을 우리가 선제적으로 하기 위해서 생리대를 그냥 지급하면은 남세스럽기 때문에 자판기를 구입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자판기에 거기에 이제 생리대가 혹시 질적으로 낮은 것이 들어간다고 하면 문제가 되겠죠. 자판기라는 것은 철물점에서 파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이게 언론에 나온 걸 아마 박희조 후보께서 그 당시에 당의 어떤 대변인을 했을 거예요. 이런 검증을 확실하게 하고 과연 이것이 정말 옳은가 그런가 잘못됐는가 예, 고맙습니다. 이것을 알고서 답변, 얘기를 하셔야지 답변 그렇지 고맙습니다. 않으니까 문제죠. 여전히 우리 황인호 후보께서 언론에 나온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진짜 진솔한 사과라든지 이렇게 좀 되돌아보는 성찰하는 기회가 아니라 여전히 좀 변명 위주로 하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잘하는 것을 왜 이렇게 변명을 합니까? 다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동구와 관련돼 있기도 하고 또 대전하고 관련돼 있습니다. 우리 대전시장을 맡고 있는 우리 허태전 현 시장님과 그리고 7분의 국회의원이 있었습니다. 근데 과거에 우리 몇 년 동안만 되돌아보시면은 대전에 아까 인구 감소 문제도 나왔지만은 대전의 쇠토 일로입니다. 이 원인이 그동안에 민주당 정권이 지방정부 정권을 장악을 하는 이 기간 동안에 중기부가 중소기업벤처부가 빠져나갔습니다. 그리고 바이오랩도 역시 인천으로 갔습니다. 기타 유성복합터미널도 지금 몇 년째 10년 가까이 지금 첫 삽도 못 두고 있습니다. 트램은 어떻습니까? 저는 이 민주당 정권이 과연 이게 지방정부를 그동안에 어떻게 이렇게 해왔는지 참 의아스럽고 그런데 이런 마당에서 다시 또 4년을 또 단념하겠다라는 것은 정말 염치가 없고 정말 주민들 보기에 너무 부끄럽지 않은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과거에 우리 민주당 지방정부가 해왔던 여러 가지 국책사업 실패 이 부분에 대해서 진솔한 사과도 없습니다. 만약에 저나 이장우 후보라면은 같은 당 소속이라도 대통령의 강력 항의라든지 단식 농성을 했을 겁니다. 너무 정치력이 열악한 이 부분 여당인데도 못했는데 야당이 어떻게 할까? 한번 답변을 해주시죠. 지금 박희조 후보께서 오늘 토론하는 것이 번지수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 특히 동구청장을 뽑는 자리입니다. 어떻게 자꾸 대통령이 선거 얘기를 하고 정책에 대해서 얘기하고 또 시장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또 국회 차원에서 얘기할 국회의원 선거도 아니고 이렇게 정말 우리 동구청의 수장이 돼야 할 사람이 예, 지금 외부 사람들에 대한 얘기만 그득하게 하니 제가 이 우리 문제를 주민들이 뭘 알겠습니까? 질문을 하는 거는 우리 후보님도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나왔습니다. 저 역시
국민의힘 소속으로 나왔습니다. 저는 당에 이 대해서 얘기를 제가 하지 좀 질문하는 않습니까? 상황입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 대해서 진솔한 반성과 처절한 자, 박희조 후보, 네, 주도권 토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어서 황인호 후보 주도권을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예. 호화청사를 이게 그 네이밍을 잘못했다 얘기하는데 저희가 이게 급신 게 아닙니다. 그 당시에 언론방송, 용인시청, 성남시청과 더불어서 동구청이 전국에 이게 그 다 떠들썩했던 게 그 내용입니다. 손바닥으로 이게 그 하늘을 가리듯이 하지 말고 그리고 그걸로 인해 가지고 가장 큰 피해를 이게 그 본 사람들이 누굽니까? 우리 동구민들이에요. 세금을 내는 대로 민원 처리는 안 하고 그 세금 가지고 빚 갚는 데 이렇게 그 10년 세월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피해자가 누굽니까? 동구청 공무원 아니에요? 10년 동안 각종 수당을 제대로 이게 못 받고 여기다 이제 국제센터까지 또 이게 그 가세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이게 그 참담한 이게 그 재정 압박을 이게 받았습니다. 이제 호화청사에 대해서는 뭐 설계 자체도 구멍을 이게 그 2층부터 8층까지 뻥 뚫어놓은 이게 그 상태로 이게 그 설계를 해가지고 이 돌이킬 수 없는 이 비실용적인 것을 어떻게 감당하는가. 그리고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립병원이 들어올 자리에다가 시립병원 못 들어오게 한 과연 이게 바이러스에 대한 인류 역사상의 그 환란의 시대에 대한 역사 인식이 있었던가 이런 것을 이게 그 제대로 이게 그 알고서 하셔야 한다는 얘기예요. 자, 제가 이제 그다 좀 묻겠습니다. 이 국제센터 이 자체가 지금 영어 교육만 이게 그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그 당시에 파생된 문제가 상당히 큽니다. 100억 이상의 그 당시에 이게 그 많은 그 재정이 충났는데 1년에 이게 그 운영비로 15억 3천만 원씩의 그 퍼주기식으로 이게 그 돼 있어요. 그런데도 이제 그 내용을 잘 모르시죠. 이게. 거기다 또 하나 있습니다. 포론 사건까지 터졌어요. 이 포론 사건 이게 그 저 당사자가 누군지 아세요? 바로 이게 그 국제센터 원어민 강사예요. 오죽하면은 그런 이게 그 자질이 부족한 실력이 없는 이런 이게 그 사람이 그 국제센터 영어말이라고 하는 여기에 이제 그 강사로 채용돼서 학부형들도 모르게 이런 변태 이게 그 소용자가 거기서 이게 강사로 있었으니 과연 이게 그 펴놓고 한번 보십시오. 이게 온당한 일인가? 그에 대해서 이게 혹시 아시는 거 있으면 얘기를 해주세요.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취업 말단적인 문제는 토론회에서 생산적이지 못합니다. 국제화 센터 이 부분은 제가 동구의 미래와 관련돼 있는 부분입니다. 생존에 관련돼 있는 부분입니다. 아까 동구의 인구 감소 요인 중에서 중요한 요인 중 하나가 교육 문제 때문에 탈동구 현상이 심하다고 했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일환으로 국제화센터를 다시 재개관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국제화센터를 만약에 한다 하더라도 과거와 같은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그런 사례를 다시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저희들이 적절한 경영 개선과 지도 감독을 통해서 좀 더 효율적인 운영 방안 내겠습니다. 그리고 원어민의 이런 불미스러운 사건은 이게 30초 이런 부분은 그냥 됐습니다. 지원 말단적인 문제입니다. 예. 자, 국제센터에 대한 이게 그 대안을 이게 그 제가 제시한 적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우리하고 영어권 이게 그 나라에 그 도시하고 자매기를 맺었으니까 그쪽 나라 이게 그 도시에서 예를 들어 그 당시에는 호주였습니다. 우리 동구에다가 이게 그 하나의 문화원을 이게 설립을 해라. 그러면 영어도 이게 가르치고 자기 나라 이게 도시에 대한 문화 이게 교류도 할 수 있고 이러면 우리 비용이 안 들죠 이게 하나하고 또 하나는 이게 그 대안이 있습니다. 우리 동구에는 이게 많은 대학들이 이게 그 다른 데보다 많습니다. 이 대학에 이게 그 영어 교육만이 아니라 많은 이게 그 외국어 교육에 대한 인프라가 있어요. 이 갖춰져 있는 이게 그 대학들의 이 좋은 이게 그 교육 인프라를 이게 왜 활용을 못하느냐? 굳이 왜 특정의 그 대기업이 하는 그런 교육 방식을 나중에 그 수의계약으로까지 해가지고 거기다 이게 퍼주기식으로 이게 했느냐? 이 문제가 항상 그런 데 있었어요. 이게. 이 문제를 혹시 이게 그 대안이 있다고 한다면은 얘기를 하셔야지. 지금 이게 그 과거에 이제 성포론 사건 거기에다가 이 지금 돈 먹는 이게 하마가 됐던 이 전철을 어떻게 끊을 것인가? 그게 가능한 것 같아요. 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 네. 그래서 황인호 후보께서는 4년 동안에 우리 동구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셨나요?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대학교 내하고 거버넌스를 구축해서 영어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그런 노력을 좀 하신 게 사례가 있습니까? 비단 영어 교육만 아니라 그 교육은 이렇습니다. 교육은 이게 그 교육청에서 하고 평생학습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한다. 역할 분담을 분명히 하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선심성으로 이게 교육까지 교육청이 할 일을 이게 하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네, 주도권 토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토론회를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두 분의 후보께 마무리 발언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발언 시간은 1분입니다. 순서에 따라 박기조 후보부터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랑하고 존경하는 동구민 여러분, 그리고 이 토론을 지켜보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 어땠습니까? 앞으로 4년에 우리 동구의 모습은 많이 발전이 될 것입니다. 이 동구의 새롭게 변화된 이 모습을 누가 이끌어 나가는지, 리더십이 어떤 리더십이어야 되는지는 이 토론을 통해서 명확하게 밝혀졌다고 봅니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됩니다. 젊고 역동적이고 그리고 멋진 구청장, 멋진 동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강력한 집권여당의 힘과 그리고 여론조사상으로 앞서가고 있는 우리 동구 출신 이장우 국회의원이라는 강력한 엔진 하나가 더 붙을 예정입니다. 저 박희조 동구의 심장을 뜨겁게 뛸 그런 강력한 심장을 여러분 같이 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박희조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번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황인호 후보 마무리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권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잘 지켜보셨죠? 저는 이런 비유를 하고 싶습니다. 자식이 2명인데 하나의 그 자식은 부모와 이게 그 더불어서 평생을 이게 그 어른도록 이게 그 살고 있는 자식이고 다른 자식은 명절 때만 이게 그 와서 인사하고 돈 봉투를 건네는 자식입니다. 과연 이게 그 두 자식 중에서 과연 누가 인간적이고 또 효도를 하는 건가? 이것은 자명한 노릇 아닙니까? 저는 오로지 동구를 위해서 일을 하다 보니까 정말 이게 그 51세 결혼을 할 정도로 늦게 결혼도 했고 지역민의 축제로 기획했습니다. 지난 이게 그 시 구의원을 하는 동안 전국에서 유일하게 20년간 공금으로 해연수를 한 번도 안 간 그 청렴함, 그리고 제가 만들다시피 한 삼성동 한밭 이 아파트를 그렇게 고생을 했는데도 지금도 전세를 살고 있는 청렴함, 그리고 역세권 개발 이런 것들 비롯해서 추진력이 대단합니다. 앞으로 여러분들께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대전시 동구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고 대전 MBC가 중계한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동구청장 선거 후보자 토론에 함께 하셨습니다. 이 토론회는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홈페이지와 유튜브, 대전 MBC 유튜브 채널에서 다시 보기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토론회가 후보들의 자질과 역량을 점검하는 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